여러분, 제 며느리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약 효과 확실해요. 어머니 요즘 완전 멍하세요. 이대로 한 달만 더 먹이면 치매 진단 나올 거고, 그럼 이 재산은 다 우리 거예요. 그 순간 제 손에 쥔 녹음기가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치매 걸린 늙은이처럼 멍하니 앉아서요. 제 이름은 강금순입니다. 올해 78이에요. 평범한 할머니죠. 혼자 살면서 가끔 깜빡하기도 하고 손자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노인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갑자기요.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비싼 선물까지 들고 왔더군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간병인 모셔드릴게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간병인이 왔어요. 매일 약을 챙겨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점점 정신이 멍해졌거든요. 깜빡하는 게 더 심해졌어요. 아들은 그때부터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하시니까 제가 관리할게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제 몰래 재산을 조회하는 소리, 간병인과 며느리가 나누는 수상한 눈빛, 그리고 그날 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약만 계속 먹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이거구나.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제 아들과 며느리가요. 그때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더 심하게 헤매는 척, 더 심하게 깜빡하는 척, 그러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기, 문자 캡처, 서류 사진.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더군요. 엄마, 그냥 여기 찍으세요. 모르셔도 돼요. 간병인은 약을 점점 더 많이 먹이려 했고요. 며느리는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의 배신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강금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무릎을 주물러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손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년 설날에 찍은 거였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손자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을 거예요. 요즘은 바쁜지 연락도 잘 안 되더군요. 우리 민준이 밥은 잘 먹고 다니려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혼자 사는 집은 늘 이렇게 고요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유일한 생활의 소음이었죠. 컵에 커피 믹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에 스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커피를 홀짝였어요. 오늘은 뭘 할까?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러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상은 오늘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가락이 뻣뻣했어요.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뭐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죠.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금방 넘어갔어요. 맛도 잘 모르겠고 그냥 배만 채우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것 같았죠. 아, 맞다. 약 먹어야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깜빡할 뻔했어요. 요즘 자꾸 이렇게 깜빡해요. 나이 탓인가 봐요. 할머니는 약통을 꺼내 약을 먹었어요. 물과 함께 꿀꺽 삼켰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하루가 참 길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누구한테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할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래, 다들 바쁘지 뭐.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복도를 나서자 복닥복닥한 아파트 소음이 들렸어요. 옆집에서는 아이가 우는 소리, 위층에서는 쿵쿵 뛰는 소리.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단지 암벤치에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시원했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금순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할머니가 돌아보니 같은 동에 사는 박옥희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옥희 씨. 산책 나왔어요?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두 할머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요즘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옥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글쎄요. 요즘 바쁜가 봐요.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바쁘긴요. 그냥 안 하는 거지. 옥희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땐 부모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죠. 할머니는 옥희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죠. 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점심 준비해야죠. 옥희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네, 저도 들어가야겠어요. 할머니도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또 시큰거렸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한번 주물러주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은 어제 먹다 남은 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렇게 간단했어요. 빨리 먹고 설거지하고 다시 TV 앞에 앉았어요. 오후 2시쯤 할머니는 졸음이 왔어요.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죠. 얼마나 잤을까요? 깨어보니 오후 4시였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아이고, 또 잤네. 요즘 낮잠을 자주 자게 되더군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든 배추와 두부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배추를 썰고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였어요.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죠. 밥을 짓고 찌개를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어요. 텅 빈 식탁.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넓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우리 민준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손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저녁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8시쯤이었어요. 부르르르.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아들 민호.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온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네,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그저 그렇지.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응? 시간? 당연히 있지. 왜? 아, 진미랑 같이 엄마 댁에 좀 들릴까 해서요.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이 집에 온다고요? 며느리까지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뭐 사갈게요. 그래도. 엄마,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요. 잘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내일 보자. 통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아들이 온대요. 내일 온대요. 아이고, 뭘 해줄까? 민호가 좋아하던 갈비찜? 아니면 할머니는 벌써부터 내일 준비할 음식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눈이 떡 떠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오늘은 뭘 해줄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장을 봐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냉장고 안을 살폈어요. 김치, 계란, 두부, 시금치. 이 정도면 된장찌개는 끓일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재료를 꺼내며 씩씩거렸어요. 민호가 뭘 좋아했더라. 아, 맞다. 된장찌개에 두부 많이 넣어주면 좋아했지. 할머니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시금치를 다듬고 두부를 썰고 파를 송송 썰었어요.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들이 오는 날이니까요.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소파 쿠션을 툭툭 털었어요. 등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할머니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좋아, 깨끗해졌네. 오후 1시쯤 되자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작년 생일에 받은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해 보이고 싶었어요. 민호가 보면 좋아하겠지.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였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죠. 할머니는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머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진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들이 든 큰 쇼핑백이었어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머, 우리 민호. 진미도 왔네.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얼른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엄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민호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받아보니 묵직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고급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죠. 아이고, 이걸 왜 샀어?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엄마 드시라고 산 거예요. 진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라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죠. 앉아, 앉아. 엄마가 차 타올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진미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차를 타겠다고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나야 뭐, 그저 그렇지. 너는 어떻게 지냈어? 저도 잘 지냈어요. 회사 일이 좀 바빴지만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건강만 잘 챙겨.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조금 수척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였어요. 진미가 차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진미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저 무릎이 좀 아픈 것 빼곤. 아이고, 무릎이 아프시면 안 되죠. 진미가 할머니 뒤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어머,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어머니. 진미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꾹꾹 눌렀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기쁘긴 한데 왠지 이상했어요. 진미는 평소에 할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어깨에 많이 뭉쳤네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진미가 계속 어깨를 주물렀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뭐랄까,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응? 무슨 일인데?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진미랑 얘기했는데 간병인을 모셔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간병인? 그건 또 왜?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혼자 집안일 하시기도 힘드실 거고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아직 팔팔. 어머니. 진미가 할머니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러더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 한 분이 계시면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비용은 다 부담할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했어요. 진미의 눈빛도 진지했죠. 그래도 간병인까지는 엄마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간병인이라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 내외가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럼 한번 만나나 볼까? 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제가 좋은 분 알아볼게요. 진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도 덩달아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2시간쯤 있다가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진미가 또 한 번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곧 또 올게요. 그래, 고마워. 현관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까 진미가 사준 건강식품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고급스러운 포장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할머니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좋긴 한데.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기뻤어요. 아들이 찾아와 줬고, 며느리가 친절했고, 비싼 선물도 사왔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미가 어깨를 주물러 줄 때도 그랬어요. 고맙긴 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식 이후로 진미가 할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친절했던 적은 없었어요. 왜 갑자기?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간병인 이야기도 그랬어요. 물론 아들이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걱정하는데 나도 너무 예민한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내가 오래 혼자 살아서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죠. 할머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괜찮아. 다 좋은 일이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흘 후였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죠. 주인공이 배신당하는 장면이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지? 택배도 시킨 게 없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밝은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누구세요? 아,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며느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어요. 간병인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간병인? 벌써요? 아, 그렇구나. 어서 들어와요. 할머니는 얼른 문을 열어줬어요. 이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 집이 참 깨끗하시네요. 역시 며느님 말씀대로 정갈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이순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어르신, 제가 앞으로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릴 거예요. 혹시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것 빼곤. 아이고, 무릎이 아프시면 안 되죠.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이순자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며느님께서 약 좀 챙겨드리라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 있으세요? 응, 혈압약하고 당뇨약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매일 약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순자가 가방에서 약병을 하나 꺼냈어요. 흰색 통에 약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건 뭐예요? 아, 이건 건강보조제예요. 며느님께서 어르신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거래요. 관절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좋은 거예요. 할머니는 약병을 받아들었어요. 라벨에는 영문으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에 2알씩 드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요. 그래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약병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날부터 이순자가 매일 왔어요.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순자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줬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순자가 약을 가져왔어요. 물 한 컵과 함께요. 할머니는 순순히 약을 받아 먹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이순자가 가져온 건강보조제. 잘 드셨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이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자꾸 멍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졌죠. TV를 봐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부엌에 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고 멍하니 서 있었죠. 아이고, 나이 들면 다 이런가.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엄마, 그동안 어떠셨어요? 응, 잘 지냈어. 이순자 씨가 잘 도와줘서 다행이네요. 민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도 옆에 앉았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엄마 통장 말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통장? 네.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혹시 통장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괜찮은데. 왜? 아니, 제가 보니까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통장 좀 관리해 드릴까요? 엄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돈 드리고요. 할머니는 아들을 빤히 봤어요. 통장을 관리해 준다고요? 할머니는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다면서요? 그랬나? 할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잊었다고요? 엄마,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했어요. 그래도, 엄마, 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들이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잦긴 했어요. 혹시 정말 가스불을 끄는 걸 잊었을까요? 그럼, 알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할머니는 민호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넸어요. 민호는 그걸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민호가 떠난 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을 넘겨준 게 잘한 일일까요?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이순자에게 물었어요. 순자 씨, 이 약이 뭐예요? 아, 건강보조제요. 며느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먹고 나면 자꾸 졸려요. 아, 그건 몸이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계속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돌아오는데 이순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잘 드시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복도에 멈춰 섰어요. 네, 약도 잘 드시고. 요즘 많이 멍해 보이세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효과? 뭔 효과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이순자는 계속 통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릴게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이순자가 누구랑 통화한 걸까요? 그리고 효과라는 게 뭘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이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요. 이순자가 떠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봤어요. 흰색 약병이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이 약이 뭐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간병인이 온 후로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깜빡하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리고 이순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효과라고 말했어요. 설마. 할머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설마 이 약이 문제인 걸까요? 설마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할머니는 약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순자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이순자의 전화 통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 약병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죠. 이게 뭐지? 할머니는 라벨을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영문으로 적혀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돋보기를 가져와 봐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약병을 흔들어 봤어요.
철컥철컥 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걸 먹어야 하나?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아침 9시 예정대로 이순자가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응, 왔어요. 할머니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아침 드셨어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미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순자 앞에서 뭔가 하기 싫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어요. 그리고 약을 가져왔죠.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그 건강보조제. 할머니는 약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서 드세요. 이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약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삼키지 않았어요. 입안에 약을 머금은 채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했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할머니는 입안의 약을 손바닥에 뱉었어요. 새 알의 약이 손바닥 위에 올라왔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 먹던 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한 알은 달랐어요. 흰색 캡슐 형태였죠. 할머니는 그 약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밖에서 이순자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을 씻고 나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그럼 저는 청소 좀 할게요. 이순자가 청소 도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주머니 속 약이 신경 쓰였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순자는 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며느님. 할머니의 귀가 쫑긋 섰어요.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는 살금살금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네, 약 잘 드시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요즘 많이 멍해 보이세요. 깜빡하시는 것도 더 심해진 것 같고요. 할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네, 조금만 더 먹이면 병원 데려가도 될 것 같아요. 치매 검사 받으시라고 하면 될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치매 검사?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릴게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후다닥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순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르신, 청소 다 했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는 최대한 평온한 척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고, 그럼 좀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순자 씨는 그냥 가세요. 네. 벌써요? 아직 점심도.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이순자가 떠났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하느님 맙소사.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치매 검사, 약을 먹이고, 멍해지게 만들고,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어요. 휴지에 쌓인 흰색 캡슐.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 약 때문에 머리가 멍해졌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일 믿었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확실히 해야 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검색했어요. 약 성분 조회라고 적었죠. 하지만 약에 적힌 영문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할머니는 이순자 몰래 동네 약국에 갔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기, 이 약 좀 봐주실래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내밀었어요. 약사가 약을 받아 자세히 봤어요. 이건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집에서 먹으라고 준 건데.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꽤 강한 거고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수면제요? 네. 이걸 장기간 복용하시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엔 더 심할 수 있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휘청했어요. 약사가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약을 도로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르신, 이 약 누가 드리라고 했어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약국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멍하니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면제, 기억력 저하,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통장을 넘겨달라고 한 것도, 간병인을 들인 것도, 약을 먹인 것도,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는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재산 때문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 예금 15억.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노린 거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감정에 휩쓸려선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내일 병원 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병원? 네, 진미가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해뒀대요. 치매 검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치매 검사, 결국 시작됐어요. 엄마,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괜찮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셔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요.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의도를요. 알았어. 갈게. 네, 그럼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내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치매 진단을 내리라고 압박할까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 엄마, 건강 챙기셔야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죠.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나이 든 여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정신 차려. 강금순.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전 10시 아들 민호가 왔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할머니는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약국에서 확인받은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운전하면서 가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응.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창밖을 봤죠. 거리의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신경과로 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며느리 진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 진미야. 너도 왔구나. 진미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검사 받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가짜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강금순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어요. 할머니는 일어났어요. 엄마,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민호가 따라 일어섰어요. 진찰실에 들어갔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어요. 민호는 옆에 섰죠.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세요. 치매가 의심돼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의사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어르신,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의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가습을 끄는 걸 잊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얘기도 기억 못 하시고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할머니를 봤어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 좀 해볼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0일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밥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할머니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지 기능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선생님, 집에서는 진짜 심해요. 정밀 검사 좀 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랑 인지 기능 검사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찰실을 나왔어요. 할머니는 민호를 봤어요. 민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치매 진단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되어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응. 근데 머리가 좀 아프네. 아, 그러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와 진미는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떠났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마워. 현관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알았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며느리가 계획한 게 뭔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검색했어요. 소형 녹음기. 화면에 여러 제품이 떴어요.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골랐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이걸로 하자. 할머니는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손가락 2개 크기였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순자가 오면 더 멍하게 행동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 순자 씨였구나. 언제 왔어요? 방금 전에 왔어요, 어르신. 까먹으셨어요? 아, 그랬나. 할머니는 헷갈리는 척했어요. 이순자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죠. 할머니는 녹음기를 소파 밑에 숨겨뒀어요. 이순자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네, 며느님. 어머니 요즘 더 심해지셨어요. 아까도 제가 온 걸 까먹으셨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네, 이대로 가면 다음 주 검사에서 진단 나올 것 같아요.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통장에서 돈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응? 무슨 돈? 엄마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이요.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혹시 통장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뭐였더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은행 가서 처리할게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즉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이 저장됐죠. 증거.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매일 연기했어요. 더 헤매고, 더 깜빡하고, 더 멍하게 행동했어요. 동시에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순자의 전화통화, 민호의 통화, 은행 계좌 내역. 할머니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증거들이 쌓여갔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와 진미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왔어.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봤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저녁?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는 헷갈리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1시간 전에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와 진미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기대 멍하니 TV를 봤어요. 사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만요. 민호와 진미는 부엌으로 갔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진짜 심해진 것 같아. 그러게.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진행해. 재산 이전 서류는 준비됐어? 당연하지. 변호사도 다 만나놨어. 할머니는 소파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녹음기가 소파 밑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불렀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척 했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 깜빡했네. 할머니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민호와 진미는 1시간쯤 있다가 떠났어요.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이 검사 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응, 화요일. 현관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꺼졌어요. 녹음이 끝났죠. 할머니는 녹음기를 귀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재산 이전 서류는 준비됐어? 당연하지. 변호사도 다 만나놨어. 또렷하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 아들이 어떻게? 할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파일명을 지었어요. 증거 1, 증거 2, 증거 3. 할머니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이 아이와 정밀 인지 검사 날이었거든요. 민호가 오전 9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연기해야 했어요. 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게 그들의 계획이니까요.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죠. 오늘도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민호와 진미가 함께 서 있었어요. 응. 근데 오늘 뭐 하는 날이었지? 할머니는 헷갈리는 척 했어요. 민호와 진미가 또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병원 가는 날이에요. 검사 받으러요. 아, 그랬구나.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진미가 말했어요. 어머니, 검사 잘 받으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응. 할머니는 창밖만 봤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아이를 찍고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죠. 할머니는 일부러 틀린 답을 했어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검사자가 사과, 자동차, 집 그림을 보여줬어요. 10분 후, 아까 본 그림이 뭐였죠? 사과요? 아니 배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할머니는 헷갈리는 척 했어요. 검사자가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죠. 검사가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선생님,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민호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정확한 건 결과를 봐야 하지만 인지 기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피곤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쉬세요. 저희는 갈게요. 그래. 민호와 진미가 떠났어요.
할머니는 문이 닫히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사흘 후였어요. 저녁 시간 민호와 진미가 또 왔어요. 이번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계세요? 왔니?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민호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진미는 반대편에 앉았죠.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요. 민호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엄마,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엄마 재산 관리하는 서류예요. 엄마가 요즘 깜빡하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재산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재산 이전? 아니에요, 엄마.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진미가 도장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도장이었어요. 언제 가져간 거죠? 모르는 건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호를 봤어요. 엄마, 제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의심만 하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너무 깜빡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진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그래도 엄마, 그냥 여기 찍으세요. 모르셔도 돼요. 민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도장을 쥐어주려고 했죠. 할머니는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 나 이거 못 찍어. 순간 민호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면 어떡해요? 그냥 찍으시면 되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움찔했어요. 진미가 민호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 놀라시잖아. 진미가 할머니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나쁜 짓 안 해요. 하지만 진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머니의 손목이 아팠어요. 아파. 죄송해요. 진미가 손을 놨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갈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응.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진미가 베란다로 나갔어요. 민호는 화장실에 갔고요.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였어요. 베란다에서 진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안 찍으시려고 해요. 진미가 전화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약을 더 먹여야 하나? 네, 알겠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진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네.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요양원 알아볼게요. 거기 보내면 편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요양원. 어차피 치매 진단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대요. 할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 통화해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후다닥 소파로 돌아왔어요.
진미가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민호도 화장실에서 나왔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 갈게요. 응.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검사 결과 나오면 또 올게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요양원, 치매 진단, 재산 이전,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민호한테서였어요.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할머니는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가방 안에 넣어뒀던 녹음기.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진미의 전화 통화, 민호의 소리, 다 녹음됐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귀에 대고 재생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요양원 알아볼게요. 어차피 치매 진단 나올 거잖아요. 또렷하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짐이라고. 할머니는 흐느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충분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녹음, 문자, 은행 거래 내역, 수면제.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돼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검색했어요. 변호사 상담. 화면에 여러 법률 사무소가 떴어요.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골랐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숨겨둔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은행 거래 내역 출력물, 문자 메시지 캡처, 약국에서 받은 약 성분 확인서. 할머니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어요. 조금만 더 참아.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주면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들은 치매 진단서를 들고 올 거예요.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또 강요할 거고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보여줄 거야. 할머니는 파일을 꼭 안았어요. 내가 누군지.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금만 더.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죠. 준비한 모든 것을 꺼낼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사둔 정장이었죠. 감색 블레이저에 단정한 바지. 할머니는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오늘이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 파일, 녹음기, USB, 증거 서류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강금순입니다. 오늘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민호와 진미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간병인 이순자도 함께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결과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응. 할머니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연기였죠. 어머니, 가시죠. 차에 탔어요. 할머니는 창밖만 봤어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찰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와 진미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봤어요. 경도인지 장애로 보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고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미도 안도한 표정이었죠. 그럼 선생님,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어요. 네,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찰실을 나왔어요. 민호와 진미는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죠.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응.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어요. 저기, 잠깐 카페 좀 들렀으면 해. 네. 왜요? 목이 마르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웠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엄마, 뭐 마실래요? 아무거나. 민호가 주문하러 갔어요. 진미와 이순자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변호사와 경찰이 할머니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강금순 여사님 맞으시죠? 진미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희는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찰관이십니다. 민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찰을 보고 멈춰 섰어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앉아라. 민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멍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민호와 진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입 닥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진미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아니? 수면제야. 너희가 나한테 먹인 거. 민호와 진미가 얼어붙었어요. 약국에서 확인받았어.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가 온다고 하더구나. 치매 증상처럼 보이게 하려고 먹인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할머니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내 통장에서 500만 원 빼갔지? 내 도장 가지고 말이야. 민호의 얼굴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건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이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샀지? 진미 명의 카드로. 진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이거. 너희가 한 말 다 녹음했어. 민호와 진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요양원 알아볼게요. 어차피 치매 진단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대요. 진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미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할머니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재산 이전 서류는 준비됐어? 당연하지. 변호사도 다 만나놨어.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엄마, 이게 입 닥치라고 했지. 할머니는 이순자를 봤어요. 너도 공범이지. 며느리한테 돈 받고 나한테 약 먹인 거. 이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고소 가능하죠? 네, 충분합니다. 사기, 재산 침해, 약물 투여, 미수, 노인 학대까지 해당됩니다. 경찰이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민호가 할머니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할머니는 민호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미안하면 다야? 넌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고, 내 재산 빼앗으려고 했어. 엄마, 너 내 아들 맞니?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진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어머니는 돈만 많지.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희는 20년 동안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한테 돈 한 푼 안 주셨잖아요. 그게 내 재산 빼앗을 이유가 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한테 해준 게 없다고? 민호 사업 시작할 때 3천만 원 준 거 잊었니? 너희 집 전세금 5천만 원 보탠 거는? 민준이 대학 등록금 4년 내내 낸 거는? 진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그런데도 부족했니?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파. 외롭고 무섭고 슬프다고. 그런데 너희는 날 짐으로 봤지. 돈덩어리로 봤어. 민호는 소파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너희는 몰랐지. 내가 누구였는지.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 강금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30년 근무했어. 작년에 정년 퇴임했지.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와 진미는 입이 떡 벌어진 채 할머니를 봤어요. 판사요? 그래.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어. 사기꾼들, 재산 침해범들, 매일 봤지. 그런데 내 아들이 그 짓을 하다니. 할머니는 서류를 펼쳤어요. 판사 재직 증명서였어요. 증거 수집하는 법도 알고, 녹음하는 법도 알고, 법적 절차도 다 알아. 너희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진미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를 봤어요. 고소 진행해 주세요. 민사, 형사 전부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어요. 진술 받아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민호와 진미, 그리고 이순자가 일어났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이 경찰과 함께 카페를 나갔어요. 할머니는 자리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30년 법원 생활이 헛되지 않았네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실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동시에 슬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법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익숙한 곳이었죠. 30년을 다녔던 곳이니까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늘 1차 공판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민호와 진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증언대에 섰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피고인들에게 속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약물 검사 결과.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피고인들, 인정하십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진미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강민호, 박진미는 사기, 재산 침해, 미수, 노인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이순자는 공범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할머니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춰 서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민호를 돌아봤어요. 알아. 엄마. 하지만 용서는 못해. 아직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를 봤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둘째 아들 강민수였어요. 45살이었죠. 부산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형이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너가 왜 미안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부산 집이 좁긴 한데 어머니 방은 마련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래. 하지만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민수 손을 토닥였어요. 대신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가끔 내려갈게. 네,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졌죠. 민수와 헤어지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통장은 돌려받았어요. 빼간 돈도 다 돌아왔고요. 집도 재산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나 자신을 되찾았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존엄성, 자존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물었어요. 저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법률 상담이요. 저 전직 판사거든요. 어르신들 중에 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데요. 사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올게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복지관에 나갔어요. 작은 상담실에 앉아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손자가 제 집을 팔겠대요. 어떡하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서류에 절대 도장 찍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뽑으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할머니는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갔어요. 나머지 날엔 친구들을 만났어요. 금순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옆집 오키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자신감 있어 보여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이제야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금순 씨,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법정 처벌 받았어요. 집행유예 받았죠. 그래도 아들인데. 마음 아프시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파요. 물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금순 씨 잘못 없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나이 들어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요. 오키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금순 씨 덕분에 저도 용기 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형이 어머니 만나고 싶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네,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올라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민준이랑 민지도 온대? 네,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줄게. 일주일 후 민수 가족이 왔어요. 대학생이 된 조카들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준이 민지.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요. 저녁을 먹고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이 정말 후회하고 있대요. 매일 울기만 한대요. 할머니는 찻잔을 들었어요. 알아. 하지만 아직은 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겐 그 시간이 필요했죠. 민수 가족이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핸드폰에는 민수와 손자들의 연락이 수시로 왔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의 감사 메시지도 왔고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어요. 가장 최근 사진이 보였어요.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나를 찾았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나답게, 존중받으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 할머니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이렇게 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률구조,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경찰. 여러분을 도울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려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